밤 11시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벤치에 앉아 배달 앱을 켰다 껐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한 건만 더 하면 오늘 10만 원인데 손이 떨려서 수락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헬멧을 벗었습니다. 53 남자가 배달 오토바이 옆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집들에는 다들 가족이 있겠죠. 따뜻한 집이 있고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요? 나는 뭡니까? 53세 배달하면서 한강에서 혼자 우는 게 제 인생입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한강 벤치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죽어라 일했습니다. 20년 동안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명절에도 공장 나갔고 밤새 도면 그렸고 새벽까지 기계 돌렸습니다. 손에서 기름때가 빠질 날이 없었어요. 가족들이랑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고 애들 운동회도 몇 번 못 갔습니다. 회사 때문이었어요. 회사가 잘 되어야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20년을 일했는데 결과가 이겁니다. 53 나이에 배달하면서 한강에서 울고 있어요. 이게 20년 죽어라 일한 사람의 결말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정말 모르겠어요. 53세 다시 취직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53을 뽑아주겠어요? 자영업을 할 돈도 없고 기술도 자동차 부품밖에 모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어요. 호주에 유학 간 큰 아들이 있고 집에는 고등학생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아직 다 키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학비가 1년에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작은 아이는 2년 후면 대학을 갑니다. 돈을 벌어야 했어요. 애들 생각에 버텼습니다. 그 생각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33살에 자동차 부품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원 3명, CNC 기계 한 대로 시작해서 밤을 새워 도면을 그렸고 납품 시간 맞추려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손에서 기름때가 빠질 날이 없었는데 집에 가면 아내가 제 손을 보고 한숨을 쉬곤 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힘들어도 행복했어요. 내 회사였으니까요. 5년쯤 지나니 직원이 10명으로 늘었고 기계도 5대가 됐습니다. 대기업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게 되면서 매달 발주가 들어왔고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큰아이가 태어났는데 작은 회사지만 사장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를 내 손으로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10년이 지나니 공장을 확장하고 직원도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금형부터 프레스, 용접까지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되면서 대기업 차량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우리가 만들게 됐어요. 정밀도 0.01mm 차이도 허용되지 않는 부품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기술이었고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담당자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미국에 새 공장을 짓는다는 겁니다. 관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1차 협력업체들도 다 따라간다고. 그러니 국내 발주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다른 곳에 납품하면 되니까요. 20년 쌓은 기술이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다른 업체들도 상황이 똑같더라고요. 다들 미국으로,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는 겁니다. 국내 물량이 뚝 끊겼습니다.
한 달에 1,000개씩 받던 발주가 500개로 줄었고 그 다음 달엔 200개가 됐어요. 그 다음 달엔 50개였다가 3개월 후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찾아가도 담당자가 바빠서 못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20년 거래하던 업체였는데 말이에요. 직원들 월급은 계속 나가야 했고 기계 리스료도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공장 임대료, 전기세, 원자재 대금이 멈추지 않고 나갔어요.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통장을 확인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때부터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5개월 전부터요. 53살 나이에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배달을 했어요. 집에 가는 척하고 어딘가에서 배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내는 몰랐어요. 제가 밤마다 배달한다는 걸. 작은 아이도 몰랐고요. 처음 배달 앱을 켰을 때가 기억납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러다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20년 사장하던 사람이 배달한다는 거 알면 어떡하지?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어요.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줘야 했고 매달 나가는 돈이 많았으니까요. 비 오는 날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젖어도 시야가 안 보여도 배달해야 했어요. 한 번은 빗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무릎이 까지고 오토바이가 긁혔는데도 일어나서 다시 배달했습니다. 늦으면 페널티가 붙거든요. 헬멧 속에서 울었어요. 손님은 몰랐겠죠. 배달하는 사람이 헬멧 안에서 울고 있다는 걸. 신호등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낮에는 사장님, 밤에는 배달 라이더. 이게 제 인생이었어요. 5개월을 그렇게 버텼는데 한계였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직원들 월급을 줬어요. 제가 쌓아둔 돈, 대출받은 돈 다 직원들한테 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날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미안합니다. 회사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월급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직원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고 어떤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0년을 함께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또 숙이며 미안하다고만 말했어요. 그날 밤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공장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캄캄한 사무실에서 혼자 책상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이너스였어요. 20년 일해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저께 고철업체 직원들이 왔습니다. 큰 트럭을 가져와서 기계들을 하나씩 실어 갔어요. CNC, 프레스, 금형기계들. 20년 함께한 기계들이 고철이 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요. 이 기계로 첨 납품했었는데, 이 기계로 밤새 일했었는데. 그리고 저녁에 또 배달을 나왔습니다.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호주에 있는 큰아들 학비를 보내야 하고 2년 후면 작은아이도 대학을 가니까요. 그렇게 배달을 나왔는데 한 건만 남기고 여기 한강에 와서 멈춰버렸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53살에 모든 게 무너진 걸까요? 2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한강을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오늘만 몇 번째 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옷장 앞에서 울었고, 배달하면서 헬멧 속에서 울었고, 지금 여기서 또 울고 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뜸했던 지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 형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뭐 그럭저럭? 힘들다는 소식 들었어요. 회사 정리한다면서요? 순간 말이 막혔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응, 그래. 정리했어.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인이 한참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형님,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시장에서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래 하셨는데 이제 그만두려고 하세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전 회사 다녀서 못하고 혹시 형님 해볼 생각 없으세요? 가게? 반건조 생선이랑 제수용 생선 그리고 재래식 된장 파는 가게예요. 작은 가게인데 그분이 18년 하셨어요. 돈은 되는 자리래요. 그런데 나이가 드셔서 힘드시대요. 형님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형님 한번 만나보고 싶대요. 솔직히 의심했습니다. 회사 문 닫는 날 이런 제안이 오다니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는데 달리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 한번 만나볼게. 언제 시간 되긴데? 내일 어때요? 그분이 시장 일 끝나고 저녁에 시간 내신대요. 좋아,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반신반의했어요. 혹시 이게 마지막 기회일까? 신한테 받은 마지막 기회일까 싶었습니다. 한강을 다시 봤어요. 아까는 여기서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버텨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배달 앱을 켰습니다. 마지막 한 건을 수락했어요.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